손님을 보고 내 음식을 보고 내 마음을 여기다 계속 담는 것이 그런 스페셜한 메뉴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광화문 매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닭갈비를 찾아서 먹으러 와요.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제일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코리안 BBQ라고 해야 되나? 숯불구이, 화로구이 같은 것들을 이제 제일 많이 즐겨 먹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닭갈비, 찜닭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일 인지도가 높은 음식은 삼계탕이나 비빔밥 같은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각 나라별, 각 나라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닭갈비, 찜닭 이런 것들은 한국에 와야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해서 광화문 매장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관광객 숫자가 중화권이 제일 많으니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뭐 이런 곳에서 많이들 오시고요. 그리고 광화문이 유독 중동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머리 터번 두르고 무슬림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무슬림 분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식당을 고르는 데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아서 갈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고르다가 닭고기는 괜찮으니까 고민 끝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바쁜 와중에 저분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했고 다들 뭐 우왕좌왕했었던, 우선 닭갈비라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주문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 외국인들은 대체 이것들은 어떤 거지? 우동은 흔히 생각하는 우동이 나오는 건가? 라면은 라면이 나오는 건가? 그래서 우선 주문하는 방법 자체를 시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아이패드 같은 것들 사진 작업 해갖고 주문하는 방법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걸 되게 좋아하셨냐면 저희가 이제 무슬림 프렌들리 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팀이 이제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응대를 직접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분이셨는데 남자 한 분에 여자 5명 주문을 하실 때 뭐든지 다 6인분을 계속 시키셨어요. 이것도 6개 넣어주세요. 이것도 6개 넣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어느 부인에게 무언가를 사줄 때 다른 부인들에게도 다 사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들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었어요. 사실 이제 여행을 다니면 외식업자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즐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외식 자체를 이제 즐기는 거죠. 이걸 벤치마킹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이 요소를 따올 거야, 이걸 내가 여기다 접목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즐기고, 대신에 이제 즐겼던 것들을 기록은 해둬요.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이런 식당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괜찮았어 라고 이제 손님의 입장에서 주로 보는데, 그것들을 기록해두고 모아놨던 것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 문득 생각이 나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기록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에서, 그러니까 내가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행은 좀 자주 다니는 편이고, 더 기록을 많이 하려는 편이고. 제일 기억에 남는 식당은 엘셀라드 캔 로카라는 레스토랑인데, 거기가 이제 월드베스트 랭킹 1위 레스토랑이에요. 삼형제가 하는 식당인데, 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R&D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자기들이 해왔었던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촉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과거의 흔적들도 모아놓은 공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음식 안에서 어떤 자부심으로 다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도 거기에 이제 좀 방향성에 있는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모아서 저도 저만의 자부심으로 외식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들을 느꼈던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제일 먼저 갈 거는 상하이를 다시 가게 될 것 같아요. 상하이를 여행하는 법, 그 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갔었던 곳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선은 제 자신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집중해요. 제가 뭐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느 식당을 가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고 뭐 좀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과정들은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는 방식이 이 식당의 이런 장점과 저 식당의 이런 장점들을 믹스해서 내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보면 스스로한테 굉장히 뿌듯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카피했었다라는 것들을. 거기서 그치면 모방에서 끝나는데 나만의 것을 이제 찾으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트렌디한 것들을 따라가려 하기보다는 저런 트렌디한 것들 속에서 내 강점은 무엇인지를 오히려 좀 거울처럼 이제 보려고 많이 하거든요. 트렌디하지만 난 오히려 더 이걸 지킬래 라고 더 하는 편이고, 제가 주로 추구하는 것들은 익숙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즐기던 것들, 평범한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오히려 편안하게 가지고 와서 살짝 재해석하는 정도에서 그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여행을 가면 되게 트렌디하거나 뭐 되게 독특한 근사한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먹지? 어떤 것들을 즐겨 먹지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가보면 되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었던 색다른 식재료의 조합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관점들인 거고, 어쨌든 먹는 거는, 그러니까 외식을 한다라는 거는 순간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라는 거는 그게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간적인 것들과 시간적인 것들 모두 그 요소로 활용을 해서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한테 그 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손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음식을 손님한테 이제 냈을 때 손님의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게 되는 것들인데 그걸 외면하는 순간에는 절대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내고 저 손님의 표정에 또 만족감이 드는지를 계속 지켜봐요. 손님을 보고 내 음식을 보고 내 마음을 여기다 계속 담는 것이 그런 스페셜한 메뉴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요. 비건이라는 트렌드나 채식 이런 것들의 키워드들이 외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건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혼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의 키워드거든요.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는 혼밥을 따로 제공할 생각도 비건도 따로 제공할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그것들을 계속 이제 염두를 해두고 있다 보니까 내일도 두부의 두부 같은 아이템들도 비건들을 자연스럽게 타겟팅하기도 했고, 그날 만든 수제 두부 같은 경우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키워드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다 보면 더 차별점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